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자, 이 비밀 준수 의무에서 보면,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누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입법에서,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뒤에 등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등이 뭐냐? 요거 한 글자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틀리다 맞다 따집니다. 등 하나 때문에. 자, 그럼 이 등은 뭐냐면, 자,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예. 고용인 하면 누구죠?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예, 중개보조원.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까지를 모두 묶어서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사 등, 이렇게 하죠. 자,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묶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얘기하는 거? 개업 공개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 공개사 등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개업 공개사 등은 그러면 개업 공개사뿐만 아니라 뭐까지? 고용인까지 모두, 즉 직원까지 모두 묶어서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개업 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 공개사 등은 했습니다. 등은 다시 밑에 건 지우고요. 자,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에요. 자, 비밀 준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비밀 준수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뭐였죠? 이걸 누설하지 말라 그랬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하면 대표적인 얘기가 뭐 있어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 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요즘 주민등록번호 어디서 유출돼가지고 뭐 얼마에 팔린다 그래? 10원에 팔린다 그러나? 한 건당 10원 뭐 이렇게 팔린다 그러죠? 그거 다 틀려요. 나이대다. 다 틀려요. 그거 틀긴 틀려요. 뭐 10원이 정가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백화점 고객 같은 건 더 비싸요. 맞아요. 백화점 고객 그 리스트 있죠? 그거는 100원인가 200원인가에 팔려요. 그 다음에 일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0원짜리입니다. 저도 10원짜리입니다. 저도 10원짜리. 이게 그 틀려보면 백화점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뭐 많아. 돈 좀 많죠? 그래가지고 그 고객 그 명단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쨌든, 자, 그런 비밀들, 자, 그런 비밀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업무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에 많이 씁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 내역이에요. 그것도 비밀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부동산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요. 슬금슬금 재산을 추적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디 살고 있는데 이제 이름 대면서 저기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해서 왜 말을 유도시키는 경우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추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매를 붙이든가 뭘 하려니까 그래서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찾아내기 힘들죠. 그래서 추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재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이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이면 일단 이런 비밀 준수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비밀 준수 의무는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상에 보면 비밀 준수 의무 해가지고 20몇 가지 직종이 나오거든요.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직종이 나오는데 그 20몇 가지 직종에는 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일단 형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개업공개사는 형법에 전문 직종이 아닌 모양이에요. 이제 하기가 형법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형법이 없으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다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형법에 변호사, 의사 이것처럼 형법에 비밀주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아마 중개사법에는 아마 규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형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언제까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여기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언제까지 누설하면 되냐면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규정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이랬죠? 자, 그래서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이게 무슨 뜻? 내가 중개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가 업무를 떠났습니다. 그럼 폐업했거나 이랬죠? 그래도 그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결론은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되는 거? 네,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좀 강력하죠? 비밀 누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한번 보죠. 확인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 확인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 부여된 의무인데요. 이건 왜 이런 의무를 부여했냐?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책임중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책임중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돼요. 확인 설명 의무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손해가 나죠.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해준다? 개업공개사가 배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지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송사에 많이 휘둘리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꼭 당하는 모양이에요.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제가 2013년도 합격생인데 13년, 14, 15 그렇죠. 재작년 합격생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13년,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지금 저기 광교라는 데가 있어요. 광교 그쪽에 이제 부동산 하고 있는데 꽤 상당히 꼼꼼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경험도 좀 부동산 경험 아니래도 그 공직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쪽이 업무 처리가 좀 꼼꼼하잖아요. 꼼꼼해가지고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났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부랴부랴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랬었는데 사고를 안 낼 사람인데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씌이나 봐요. 이게 무슨 소리 뭐는 이게 뭔가 터질 때는 뭔가 좀 씌이나 봐요. 결국은 이제 송사에 걸리는데 가능하면 합의하라 그랬어요. 소송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합의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은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소송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한때 소송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변호사비 한 4천만 원권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그거 진짜 할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결론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기 판결문 10년 넘어가지고 찢어버렸습니다. 10년 넘으면 이거 일반 채권이 돼가지고 채권에 대해서 판결문 찢어버렸는데 나중에 추심해가지고서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해봤자 연장시켜봤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10년 하고 찢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손해와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이 좋고요. 송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럼 누구한테 확인해서 설명하느냐? 자, 중개 형태가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A하고 그 다음에 B가, 자, 아까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합니다. 자, A가 갑에게 이거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이 갑과 A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죠. 이게 무슨 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계약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것도 거꾸로 사주세요. 팔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B와 갑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이 갑이 A의 물건을 접수받고 B로부터도 매수 의뢰를 일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자, A의 물건을 조사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B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누구 물건을 확인해가지고? 예, A의 물건을 확인해서 누구한테 설명한다? B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때 A는 누구였죠? 자, 이제 의뢰인이라는 개념으로 나가보죠. 얘는 무슨 의뢰인이에요? 파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도 의뢰인이라고 했고, 얘는 무슨 의뢰인이죠? 네, 사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매수 의뢰인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때 이 사람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예, 이전하는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고, 얘는요, 돈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오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권리를 뭐 하는 사람? 예,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의뢰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 이전 의뢰인의 물건을 뭐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얘 물건을 조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하면 된다? 얘한테 설명하면 된다. 그러면 얘한테는 설명 의무가 있어 없어요? A한테는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얘한테는 설명 의무가 없다. 왜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유? 그게 지 거니까. 지 거니까 지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네 물건 어떻다라고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 없지. 누구한테만 살려고 하는 얘한테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설명한 대로 사죠. 자, 그럼 사고 안 나겠죠? 설사 그대로 설명한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다 이미 했죠. 그래서 얘한테 설명을 해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확인 설명은 일단 시점. 시기부터 밑에다 해야 되나? 시기는 언제냐면, 시기는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의뢰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용어 봤던 것 같은데요. 중개 완성이 어떤 시점이었죠?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 완성 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까지죠. 예. 그러니까 의뢰받으면 계약 체결 전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이렇다.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알아서 또 판단하겠죠. 판단해가지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에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권리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취득 의뢰인. 자, 정확히 표현하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약칭해가지고 그냥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얘한테 설명한다. 얘한테 설명하면 되죠.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바꾸는 거예요? 취득을
뭘로 바꿔가지고? 예, 이전자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은 이 과목 참 쉬운 것 같아요. 쉽죠? 안 쉬워요? 다른 과목도 쉽잖아요. 예, 민법보다 쉽죠? 예. 시험 문제 꼭 공법보다 쉽죠? 시험 문제 풀어봐야 알아. 아, 맞아. 시험 문제 풀어봐야 알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경험, 제 수강생 분 중에 중개사법 75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분이 계신데, 그 양반, 처음에 되게 쉽다고 막 썼대요. 막 해가지고, 1시간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다 체크해가. 근데 딱 나오니까,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또 점수가 확 떨어졌겠죠? 중개수업 75점 나왔으니까. 사실 중개수업 75점이면 30개예요. 40 문제 중에서 30문제입니다. 그럼 사실은 없는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 정도면요. 40문제 중에서 30개를 맞았다면 참 잘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요번에 안 됐어요. 용인 쪽에 있는 수강생이었는데, 좀 젊은 친구였는데요. 꼼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보통 1시간 반 만에 턱 해놓고 쑥 나와버리고, 1시간 반? 2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시간 반인가 그렇죠? 50분 그러니까. 한 70분, 80분 만에 샥 나오는 거예요. 눈을 톡 찍고 그냥 나오고. 그렇다고 점수 잘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봐라, 꼼꼼히 봐라. 특히 중개사법 꼼꼼히 봐야 된다. 그렇게 잔소리했는데도 결국 안 됐더라고요. 이 과목은 쉬운 대신에 어떻게 한다? 내용이 있어서 쉬운 대신에 꼼꼼하게 봐야 되고 점수가 또 최소한 몇 점 이상 나와야 돼요? 80점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50점 나온 거나 공법 50점 나온 거나 중개사법 80점 나온 거나 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고 일단은 계속 들어요. 그냥. 자, 쉬운 듯 하면서도. 자, 이게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금 얘 물건을 조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한다? 얘한테 설명하면 된다 그랬죠? 얘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얘는 누구? 권리 이전 의뢰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권리 취득 의뢰인 설명하고 그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한다. 자료를 제시해줘야 돼요. 자, 이 자료는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대장 있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하고 제시하고 설명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죠. 요렇게 문구를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요 두 가지 문구를 보면 이거 하고 이거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자, 조심할 것은 자료를 교부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요즘은 그런 개업군에서 많이 없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등기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첨부사에서 해주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뒤에다가 굳이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다 첨부해 좋죠. 첨부할 필요 없어요. 첨부할 필요 없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 제시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자, 대장에 지금 이런 게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만 해준다는 것이지 교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실 정확히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이거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확인 설명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 의무 성실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를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소속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소속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소속 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수 있는데, 확인 설명 만약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속 중개사 자격정지. 자, 한번 듣고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못 와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 전. 예,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칠판에 지금 뭐라고 써놨죠? 확인 설명 언제까지 한다? 중개 완성 전. 계약 체결 전이죠?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으면, 자, 물건이 마음에 들죠? 그럼 이거 하겠다.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이 체결되면 뭐 써야 된다? 확인. 네,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부분은 요거는요. 내가 이만큼을 설명했으니까 이것을 뭐 한 거예요? 문서로다가 만든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이런 판례를 보겠지만, 자, 한번 이거는 볼게요.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안 써줬습니다. 요즘은 개업공개사가 이거 안 써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개업공개사가. 근데 이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이건 안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설명했던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죠. 그죠? 내가 분명히, 자, 여기 이 집에 저당권 들어가 있다, 근저당권 설정돼 있다, 설명했어요. 했는데, 만약에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줬다면, 내가 근저당권 여기 이미 설정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는 했죠.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딴소리 하면 그거를 갖다가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증거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쓰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뭐도 같이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한다. 오늘 거래계약서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확인 설명서 부분까지만 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자,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같이 뭐도 작성하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요. 혹시 보셨어요? 확인 설명서? 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저쪽에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 서식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뒤에 실무 쪽에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3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저 이제 뒤에 실무 쪽에 가서 요번에는 아마 이건 아마 작성법 다루진 않을 것 같네요. 1월 달부터 조금씩 다룰 텐데, 이 확인 설명서라는 거 쭉 보면 대상 물건 표시, 권리관계, 뭐 토지 이용 계획, 입지 조건 쭉 나와요. 하나하나씩 체크 다 하고, 자, 그 뒤에 그 옆에 보니까 뭐 내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쭉 해서 이런 거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여러분들 아마 저기 부동산에서 계약 체결했으면 아마 이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작성법. 문제가 2문제 나오거든요. 아마 이 처음에 1월 달에 아마 강의라고 하면 한 40분 걸려요. 이 작성법만. 머리 아픕니다. 되게 머리 아파요, 이거.
어느 안에는 있고 없고 막 이것까지 다 떼어가면서 하면 한 40분 걸립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요번에는 아마 지금 이건 안 다룰 거예요. 구경만 시켜줬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이걸 써야 돼요. 작성을,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이때, 요거 무슨 뜻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란, 서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요? 네, 날인도 해야 되고, 둘. 서명 사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인, 도장 찍는 거죠. 이때 무슨 도장 찍어요? 인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등록된 인장. 네, 인장죠. 여러분, 인감하면 뭐예요? 인감증명법은 인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인장을 이렇게 이름 쓰고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서명 날인 했죠? 그러면 교부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자, 쌍방에 교부합니다. 쌍방에 교부하고 보관하는데 몇 년간 보관하냐면 이거는 3년간. 자, 교재 뭐 찾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교부하고 누구한테 교부해준다? 양쪽 다. 이거는 쌍방입니다. 쌍방에 교부하고 보관은 3년간 보관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죠?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해요? 권리? 자, 얘 것을 조사해가지고 얘한테 설명해준다 그랬죠? 확인 설명은 원래 취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설명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설명 작성하죠? 작성하면 교부 나눠주는 거죠. 교부는 누구한테 한다? 예, 쌍방에게 하는 거죠. 양쪽 다에 교부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 위반하면 이거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소속공개서는 자격정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과 확인 설명서 작성 부분인데 특히 앞으로 이제 요거 강조할 거예요. 서명 및 날인.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서명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장 찍는 거죠. 이게 및이란 개념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둘 다. 참 이런 것까지 강조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까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거래계약서 부분인데요. 거래계약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오늘 프린트물 네 있죠?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자, 1번 보면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10일 전 빼야죠. 업무 개시 전. 자, 2번 개업공개사가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신고에서 등수 첨부하여 등록 같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휴업은요 몇 개월 초과할 때 신고한다고 그랬죠? 3월을 초과해서. 근데 대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신고는 3월 초과입니다. 자, 3번에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자, 간판 철거 3가지 제가 얘기했었죠? 뭐 했죠? 예, 사무소 이전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예, 폐업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빠져야 돼요? 예, 휴업 빠져야 되죠. 자, 그 다음 4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고, 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네. 3년. 자, 확인 설명서 3년이었죠, 여기. 전속중개에서 3년.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0일 이내 중개대상물을 국토교통장으로 지정받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 내에 공개해야 된다. 주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해서 날짜를 중심으로 많이 했죠. 10일이 아니고 며칠? 네, 7일. 자, 6번 해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공장으로 승인을 얻는다. 3년이 아니고 월이죠, 월. 자, 그래서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받는 것은 30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정받게 되면 운영규정 제정에서 승인받죠. 이거는 어떻게 된다? 3월. 년이 아니고 월. 자, 7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은행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 정보에나 이를 공개된다. 그렇죠. 중개의뢰인이 아니고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자, 8번. 자,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 제약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지 않는다.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됐죠?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원서까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성을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된다. 네. 눈에 보이죠? 네, 취득.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문장은요. 자,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몇 년?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죠, 3년. 헷갈리죠? 예. 네. 3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머릿속에다가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 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축적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헷갈려도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 요거 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거래계약서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